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쾌한 맘맘이 오늘은 1월 달에 방콕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5박 6일 동안 방콕을 고등학교 여고 시절 친구들이죠. 4명이 같이 방콕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방콕이라는 곳이 생각보다는 너무 만족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일단 물가가 쌉니다. 그래서 숙박 시설이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좋은 장소를 예약할 수 있었고, 또 가서 먹는 음식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특히나 우리 여자들이 좋은 것은 매일 마사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마사지, 전신 마사지를 해도 2만원 내외, 2, 3만원 돈의 마사지를 할 수 있었고, 또 다니다가 발이 아프면은 발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콕 여행을 힐링의 개념으로 또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찌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저의 일상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간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다녀온 방콕 여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방콕 여행은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인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인가가 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고 맑았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의 방콕은 뭐 칙칙한 어떤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뽀송뽀송했었고 벌레들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콕 여행은 꼭 날씨를 보고 제가 다녀온 1월 말 요경에 가면은 좋지 않을까. 날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은 온도는 제가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뽀송뽀송하니까 거기 가서 긴팔을 거의 입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팔은 한 개 정도 가져가서 필요할 때 입으면 되는 거고 짧은 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서늘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얇은 뭐 자켓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 현지에서 물가가 싸기 때문에 즉시 조달해서 사용하고 짐은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콕의 호텔은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많아요. 그래서 수영하고 제가 머무는 그 숙소는 수영을 하고 찜질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찜질을 하고 아침을 상쾌하게 몸을 이렇게 단련을 시켜서 업을 시켜서 아침 식사를 하고 뭐 톡톡이를 타고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자유여행을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망고밥이라는 것을 먹어봤습니다. 보기는 어떠세요? 밥을 어떻게 망고랑 먹어? 제가 그랬어요. 밥을 어떻게 망고랑 먹어? 아, 진짜 이상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밥이 아니고 거기서는 이게 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보이시죠? 이 하얀색이 뭐라고 하면 코코넛이죠. 예, 코코넛 소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달콤해요. 이 코코넛 소스와 밥을 버무리고 망고를 이렇게 베어 물고 하니까 굉장히 달짝하면서 맛이 있었어요. 하나를 시켜서 혼자는 절대 못 먹습니다. 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시켜서 2명이 먹던, 3명이 먹던, 4명이 먹던, 4명까지 먹을 수 있었던 걸로. 왜? 후식이기 때문에 음식 먹고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고밥 꼭 먹어봐야 된다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일들이
다양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물론 과일들을 이렇게 팝니다만 저희들은 길거리에서 과일을 사 먹지 않았고 슈퍼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과일을 사서 다양하게 사서 이렇게 저녁에 먹어봤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물론 주스를 짜서 주스를 이렇게 팔기도 하죠. 팔기도 하고 종이처럼 되어 있는 저런 잎사귀 같은 것에 쌓여 있는 이러한 과일도 있었고 물론 바나나도 있었고 바나나도 아주 조그마한 바나나입니다. 이게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계란 같은 이런 과일도 있었어요. 저녁에 돌아오실 때 대형 슈퍼에서 다양한 과일을 사서 저녁에 여행 이야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실 때 드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검은 맥주가 제가 먹은 맥주인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어본 맥주 중에 가장 맛이 있었습니다. 무슨 맥주가 이렇게 맛이 있어? 그렇게 해서 마셨던 맥주고요. 그 다음에 우측편에 보면은 지포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포가 저렇게 한 마리씩 저렇게 포를 떠서 말렸더라고요. 근데 딱딱하지도 안 하고 약간의 조미가 되어 있어서 구울 필요도 없이 그대로 그냥 안주로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주 보이시죠? 제가 정확하게 뭐 치얼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맥주를 꼭 사진을 찍어 가셔가지고 지포와 먹어보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저녁에 알딸딸한 이런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옛 이야기도 하고 해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망고밥을 말씀드렸는데 각종 망고 식품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망고 주스라든지 또 이렇게 우유에 망고 타놓은 것처럼 물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크림을 이렇게 얹는 것도 있고 밑에는 아이스크림이고 중간에는 생망고고 또 그 위에 과일 위에도 크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망고가 있었고 이 망고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건강도 생각하셔서 많이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망고가 아니죠. 이것은 코코넛이죠. 코코넛. 코코넛을 직접 저희가 한번 그 구멍을 내어서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플레이가 이거 안 흘러나오잖아. 그러네. 예, 저렇게 잘라도 웬만해서는 잘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다 흘린다 근데. 괜찮네. 한참 만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코코넛을 마셨는데 친구가 굉장히 수고를 해서요. 마시긴 했지만 그냥 절대 사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모르고 샀었습니다. 그리고 방콕을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아유타야라는 곳인데 이것은 방콕 시내에서 미리 예약을 해서 봉고차 같은 것이 와서 다른 팀들과 같이 한 10팀, 10명,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2명씩 오신 분, 또 4명, 또 뭐 저희들 4명 뭐 이렇게 세네 팀이 모여서 이 아유타야를 가게 되는데 방콕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였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시간 반? 예. 그래서 가면 고속도로를 달려서 가면 이렇게 약간 폐허가 된 듯한 그런 옛 유적지 같은 그런 곳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은 뭐 이렇게 부처님이 나무 그 뿌리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형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네. 자, 요런데 찍어 놓은 각각의 사진은 정말 예술입니다.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찍을 때마다 다른 사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폐허가 주는 어떤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러 오는 작가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돌아올 때는 약간 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만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온 곳입니다. 그 다음 방콕에는 그 배가 버스처럼 이렇게 시간이 있어갖고 표를 끊어서 버스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강 위에 이런 부유물이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떠다닙니다. 떠다녀도 배들은 아무 그거 없이 잘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강이지만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고 사원들이 있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운치 있었고 낭만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낙동강이나 한강변에 이런 집들이 들어서고 위락시설이나 또는 교통, 배로 인한 교통이 발달이 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 관광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옥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들 앞에 이렇게 배가 있어서 그 가족들이 배로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흔드니까 그 노란색 티셔츠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뻘쭘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제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옥들 인상적이었고 강가에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그 빵을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주시니까 예, 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강변 옆에 이렇게 야시장에서 튀겨서 또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팔고 물고기가 굉장히 크고 그 물고기를 튀겨서 그렇게 양념을 약간 해서 또는 소금만 가지고 찍어서 그렇게 먹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또 고기를 싫어하는지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꼭 드시고 오세요. 수상관광이 방콕에서는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가족들, 어른들도 같이 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이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없고 또 많은 배가 다녀도 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루프탑을 이렇게 예약을 했었습니다. 예약을 하고 5시에 예약을 하고 조금 일찍 갔습니다. 정각 5시가 되니까 입장을 시키더라고요. 입장 줄을 쫙 서가지고 입장을 했는데 빨리 가가지고 입장을 빨리 해서 자리를 잡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기를 기다리면서 촬영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찍어 왔습니다. 루프탑의 분위기를 알려드립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약간의 진토닉이나 칵테일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고 나니 방콕의 밤은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그리고 루프탑에서 시원한 바람에 그 두 잔의 칵테일을 마시고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방콕을 즐기고 왔답니다. 그 해가 지기 전에 루프탑에서 바라본 석양입니다. 이거 그림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어디 출품을 해봐야 되나요? 네, 너무 멋진 사진이죠. 제가 어떻게 한 사진이 아니고 보정을 한 사진이 아니고 핸드폰 카메라에 찍힌 그대로의 사진입니다. 지금 봐도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방콕에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웰컴 투 수안 파카든강 파카드 팔라스 뮤지엄인가. 예. 그래서 이 박물관을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시간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알려져 있는 곳이 아니어서 더욱 관람하기 좋았고 운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입구를 들어가면 이런 동상이 서 있고 그 닭의 조형물이 보입니다. 무슨 뭐 왕존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어려워서 그것은 뭐 곧 잊어버리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곳의 박물관은 방콕의 정통 가옥 안에 직접 이렇게 왕세자 부부가 살던 가옥이라고 하는데 그 가옥 안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옥에 생활하는 어떤 가정집을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집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콕의 가옥은.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서 전시품을 보고 또 거기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도 하면서 걷고 이렇게 했습니다. 날씨가 좋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또 안에 굉장히 시원하게 에어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좋았고 또 인상적인 것은 밑에 자판기가 있다는 거, 이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인상 깊고 꼭 해드리고 싶은 그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말고 다른 그 관광객들은 다른 박물관을 간다고 하는데요. 거기보다 친구가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와보고 했는데 여기가 더 운치 있고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원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실내를 구경하고 밖에 나와서 또 약간 연못인강 뭐 이렇게 그런 곳도 있어요. 연못에 배 같은 거 띄울 수 있는 그런 데서 사진도 찍고 예, 박물관이 정말 운치 있고 멋졌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간단한 방콕 여행을 소개해 드렸는데 방콕 여행은 기대 이상으로 저에게 힐링과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자유여행이었지만 친구가 잘 계획을 짜고 저는 아무 준비 없이 따라간 여행이었습니다. 다녀오고 나니까 2019년 1년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이 한결 가볍고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 오늘은 유쾌한 마마미 다녀온 방콕 여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방콕 여행 다시 한번 가보고 와서 다시 한번 찍어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